네, 안녕하세요.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조윤입니다. 자, 오늘도 금융소비자TV 이서연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대부업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대부업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대부업 이용하기 전에 어떤 거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거 좀 체크해 주셨으니까 대부업 이용하고 계시거나 또는 앞으로 이용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시간 좀 잘 듣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 먼저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대부업을 이용하시기 전에 네. 한번 조금 고려해 볼 사항을 점검해 보시라고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새 대부업 그 네. 대출 보면은 뭐 전화 한 통 하면 뭐 500만 원까지 네. 뭐 이래서 광고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500만 원 잠깐 벌어서 갚으면 되겠지라고 해서 빌리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렇죠. 단기 대출인 줄 세상에 알고. 이거 500만 원 갚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거쳐서도 갚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네, 왜냐면 계속 쓸 돈이 생기거든요. 쓸 때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가 결국 네. 나중에 이자가 잔뜩 쌓이고 이런 일이 네. 많더라고요. 네. 네. 자, 뭐부터 먼저 체크해 볼까요? 네. 보통 이제 대부업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네. 신용등급이 좀 낮으신 분들이 그렇죠. 이용을 많이 네. 하세요. 네. 그래서 6등급에서 10등급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네. 이제 대부업을 빌리다 보면 대부업을 빌면 신용등급이 더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은행권에서 빌리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대부업을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빚의 악순환이 좀 되고 되는 있습니다. 되죠. 네, 그래서 오늘은 대부업을 이용하시기 전에 조금 생각해 볼 사항을 좀 네. 점검해드리는 차원에서 안내를 네. 좀 드리려고 해요. 네, 네. 네. 먼저 이제 대부업을 이용하면 일단 신용등급도 확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서민 금융상품이 혹시 가능한지 좀 확인해 네, 보셔야 될 네.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시중은행에서 해주는 서민 금융상품에는 그 세희망 홀씨론,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햇살론, 햇살론. 네,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2, 3%대 저리로 이렇게 빌려주는 거. 네, 아니 네. 중금리. 중금리. 네, 10%대 중금리거든요. 10%? 아, 네. 그 10%씩 가요? 네네. 그것도 작지는 않네. 그래도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뭐 대부업의 그렇죠. 그게 어떤 20% 넘어가니까 그거보다는 이사보다는 싸니까 그래서 네네. 10%대를 보통 더 중금리라고 낮춰져야 될 것 하거든요. 같은데. 네. 네. 근데 일반 이제 그런 신용등급 낮으신 분들은 일반 은행에서 빌리더라도 네. 보통 10% 안팎이거든요, 요즘. 네, 그렇죠. 뭐 예금 이자율은 없어도 대출 이자율은 잘 안 내려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일단은 서민 금융 상품이 네. 이제 가능한지 좀 알아보시는데 네. 보통 서민 금융 상품 이용 그 기준이요. 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고요. 6등급 이하. 연간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분들한테 네. 10%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대출 기간도 3년이나 5년 이렇게 정해서 길게. 원금 균등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부채 상환 계획도 쉽게 세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최근에 나오는 그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서민 네네. 금융상품을 먼저 좀 확인해 봐라.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거 대출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네. 내일 당장 뭐 몇백만 원 필요하고 막 그렇죠. 이럴 때는 또 네. 쓸모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그냥 일단 먼저 대출해주고 네. 나중에 뭐 이런 것들 좀 해주는 네. 그래서 패스트 트랙. 패스트 트랙. 그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 금융소비자들이 현명하게 그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게 네. 이 자금 계획도 사실 미리미리 예산을 좀 짜서 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생활을 하셔야 대표님 돼요. 그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미리 계획 세우고 좀 여유 있게 네. 미리 준비하고. 돈이 언제쯤 필요할 거다. 그걸 뭐 당장 이번 달에가 아니라 네. 앞으로 6개월 뒤, 그렇죠. 향후 1년 뒤 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네. 자금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다 없겠다 이제 판단이 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딱 닥쳐갖고 돈을 마련하려면 사실 손쉽게 빌릴 수 있는 그 대부업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급하면은 뭐 이자가 높더라도 일단 써야 되니까. 막아야 손해를 되니까. 감수하고도 빌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미리 자금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는 거. 네. 그게 가장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장 원칙적인 게 네. 사실은 제일 맞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뭐 저기 그 뭐 서울시나 이런 데서 보면요 이렇게 네. 창업하시면 창업자금, 네. 운영자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리로 빌려주거든요. 네, 맞아요. 2%대 뭐 금리로. 네,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뭐 교육도 받아야 돼요. 네. 그런 거 자금 빌리려고 해도 빌리려고 하면, 네. 그래서 교육 받을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서류 접수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심사 뭐 기다리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서울시나 이런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을 잘
잘 이렇게 정보를 보시면 거기서 언제 어떻게 하는 걸 뭐 신용보증 기금이라든가 들어가서 보시면 정보가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네. 그 소상공인 소상공인 한테 빌려주는 거 네네네. 그거를 이제 3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네. 그게 한 3.7%. 예, 싸죠. 그거. 싸요. 그리고 1년 거치 한 5년 상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이 구석구석 꽤 많더라고요. 꽤 있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서 이게 시간이 꽤 걸려요. 가서 몇 년도 해야 되고. 네, 인터뷰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돈이 그냥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발품도 파시고 손품도 좀 파시고 그러셔갖고 미리 준비하시면 저리의 자금을 잘 이렇게 융통해서 쓰실 수 있는데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냥 급하게 되고 닥치면 쓰시니까 이렇게 고금리에 그런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사실. 지금 대부업체 그 금리가 이자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법정 최고 이율이 24%거든요. 24%. 네. 과거에는 뭐 30%대까지인데 이제 그렇죠. 이게 조금 낮춰졌죠. 2018년 2월 8일부터 연 24%로 이제 제한을 두고 있어요. 네. 제가 금융소비자 네트워크라고 그 시민사회 단체들 모여가지고 하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연대기구인데요. 거기 제가 운영위원장을 좀 맡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금리 낮추는 거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토론회도 하고 성명서 내고 막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18%. 18%요? 18%로 묶자. 그래 있는데 굉장히 해피한 거죠, 18%요. 네. 근데 한 30%대에서 시작해서 지금 한 24%까지 내려온 거죠. 많이 내려왔네요. 하여튼 이것도 조금씩 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NGO 활동하시는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다. 그 결과물로 어쨌든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4%. 금융소비자 네트워크에서 큰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이 뭐 어쩔 수 없이 등록 대부업체를 이제 대부업체를 이용하실 분들은 이제 필히 등록된 대부업체를 좀 이용하셔야 돼요. 맞아요. 등록된 거. 근데 등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우리가 파인에 항상 매번 나오는 파인에 들어가면 진짜 정보 많아요. 좀 친해지셔야 돼요. 파인. 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여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정보도 많고, 거기서 확인해 보면 되겠군요. 이 업체가 제대로 등록된 합법적인 대부업체인가. 그 파인에서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부업체 이용하실 때는 그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 이용하시면 안 돼요. 연대보증 요새도 요구하는 데들이 있어요? 아니, 기존의 계약들을 계속 갱신하시는 분들. 기존의 계약들 계속. 기존의 개인한테 연대보증해서 대출 받은 거를 연장할 때. 그 보증도 그냥 같이 연장되는 거죠. 사인이 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소비자들은 모르니까 그냥 사인하시는데 이게 작년 2019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 연장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그 항목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꼭 하셔야 되죠. 그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저도 잘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대출을 지속적으로 연장할 때 처음에 보증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해서 그걸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안 된다면 다른 업체에서 대화를 해서 하시더라도 신규로 해서 바꾸시더라도 연대보증은 꼭 없애시도록. 이런 거 좀 자세하게 상담하고 싶으면 우리 대표님께 연락해서 상담해도 돼요? 성공가계부? 좋죠. 자, 성공가계부 이서연 대표님이십니다. 성공가계부 여기다가 연락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만한 이자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상담 받으셔서 이렇게 바꾸고 이런 거 좀 하시면 제가 못하면 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렇게 안내 다 해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이자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법정 최고이율이 몇 프로냐. 그래서 연 24%입니다 했는데 24%면 이자만 보통 포함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24%라는 건 그 대부업체가 받는 모든 비용, 뭐 수수료라든가 공제금, 연체이자, 뭐 할인금, 뭐 이런 것 때문에 대부업체가 받는 모든 항목을 다 포함해서 연 24%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이자만 24% 이게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건 훨씬 더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4%니까 24% 내세요 이러면은 그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자 낮추자 이렇게. 금감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분이 이제 그 대부업체 그 빌리는데
수수료를 따로 내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급하신 분들은 당장 돈을 받아야 되니까. 네, 원래 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수료를 따로 주고 이렇게 돈을 좀 빌리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이제 정신 차려서 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4%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니까 소비자한테 24%를 다 물리는데 그거 신고해야 되고 수수료 이런 거 별도로 내라 이런데도 신고해야 되고 불법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냥 몰라서 속는 일 그런 거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연체이자 이율도요. 그 24%에다가 3% 이내로 그 제한이 되어 있어요. 연체이자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체이자율도 한번 대부업체 계약서 쓰실 때 몇 프로로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하시는 게 꼭 필요해요. 처음에 빌릴 때는 내가 뭐 연체 안 하고 꼬박꼬박 갚을 수 있어, 이자 낼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서 연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맞아요. 반드시 미리 연체 이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해보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뭐 등록된 대부업체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지킬 텐데 등록되지 않는 대부업체들은 요즘에 전화나 문자 이런 걸 영업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제 대부업체에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옷가게 하시는 분인데 근데 돈을 갖다가 뭐 1,000만 원 빌려주겠다고 하는데 대신 신용등급을 올려야 되니까 그 신용등급 올리는 그 비용이 뭐 한 100만 원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연락이 끊겼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완전 보이스피싱 같이 사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자금이 급한 분들의 어떤 그 심리적인 그 불안감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도 좀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필치 못하게 이렇게 연체가 되거나 했을 때 추심이 들어오잖아요. 추심. 그 예전에는 추심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거에 쫓겨가지고 막 극단적인 선택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일도 많았는데 요새는 추심을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어떤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도 채권 추심이 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좀 들어보면은 우리가 뭐 불법적으로는 뭐 하면 안 됩니다 해도 그래도 어쨌든 또 이렇게 보통 깍두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머리 짧게 깎으시는 분들 집으로 보내기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오늘은 또 이 추심과 관련해서 좀 유효한 사항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전화를 한 통 받아서 옛날 그 오래된 채권, 소액임에서 오래된 채권을 갚아라 이런 전화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소멸시효가 이게 완성이 됐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요?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 그것도 어디 있어요? 그것도 파인에 그것도 파인에 있어요. 파인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파인, FINE,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 그래서 오래된 나는 기억도 가물가물한 걸 가지고 갑자기 갚아라 이러고 연락이 오면 여기 들어가서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봐라. 이 채권이 팔리잖아요. 은행이 대부업체에 이렇게 채권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채권이 팔려서 넘어가죠. 막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본인도. 그랬을 때 소액이니까 제가 뭐 일부라도 갚을게 하고 갚는 순간 다시 다 살아나요. 그 채권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 사람이 이 빚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명이 되면서 예전에 다 살아나는 거죠. 그때부터 다시 기간도 다 가산되고 연체이자에 이런 것들 다 붙기 때문에 반드시 아주 좀 오래된 그런 채권들을 꼭 조회해서 확인하셔라. 채권이 소멸됐는지 기한이 소멸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봐야지. 덜커덕 뭐 얼마 입금하세요. 그래서 덜커덕 입금해버리면 다시 연체 이자 뭐 빌 뭐 어쩌고 해서 다 되살아난다. 그래서 부모님은 돌아가셔도 빚은 죽질 않는다 그런 말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빌린 건 모르겠는데요. 특히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방금 상속된 빚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렇게 본인이 알았을 때부터 인지했을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빨리 포기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런 걸 인지하고 그러면 아예 얼마 안 되니까 갚아야죠. 갚아버리면 이거는 상한 의사가 있구나 하고 다시 다 살아나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뭐 부모님 관련 빚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부러 그런 건지 하나 연락 없다가 몇 년이 지나가지고
갑자기 연락 오는 경우 많아요. 그럼 그런 일이 있었나? 그렇죠. 막 이래서 당하는 사람도 굉장히 그러니까 많거든요. 전액을 변제라고 안 하고요. 꼭 일부만 변제하래요. 그러면 일부만 변제면 나머지 막 이제 거기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것들이 다시 다 살아나거든요. 그렇죠. 정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채권 수심할 때 유형을 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좀 짚어봐 주시겠어요? 그리고 그 주의할 점들하고. 네네. 그 불법 채권 추심 유형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네. 첫 번째는 그 채권 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 불법이고요. 네네. 네, 두 번째는 무효하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집을 찾아가거나 이러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밤에 저녁 9시 이후에 전화를 하는 경우.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전화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족이나 제3자한테 이 빚에 대해서 알리겠다. 채무 사실을 알리고 대신 갚아라. 막 이렇게 요구하는 거. 그런 것도 예전에 그것 때문에 막 어린 청소년 친구들이 부모한테 알리겠다 뭐 이래가지고 막 그런 적 있었죠. 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뭐 안 갚으면 어떻게 하겠다, 너희 신변을 위협하겠다 이런 협박이라든가 공포심, 불안감 이렇게 유발하는 그런 추심의 경우. 그리고 이제 돈을 빌려줄 테니까 그 빌려준 돈으로 갚아라. 금전을 차용해서 변제 자금을 마련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법적 절차를 받고 있는 분들, 개인 회생이나 파산 이런 거는 이제 법정에서 다 이제 다 해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추심하는 경우 이런 건 다 불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적인 절차 그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잘 모르니까 갖은 이제 온갖 이야기로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이거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그런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및 법률구조공단 소속의 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변호사를 이렇게 커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네요. 아무래도 뭐 지금 막 대부업체 채권 추심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변호사 뭐 쓰실 돈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법률구조공단 소속의 변호사를 좀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해서.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신청하려면? 그건요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신고센터 133이나 아니면 법률구조공단 132번. 132번. 거기에 신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빚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빚을 잘 갚아나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저 같은 NGO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대표님 같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제도도 많이 만들고 지원책도 만들고 이자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 같이 애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꼭 절대로 앓지 마시고 아무 데라도 하여튼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정 안 되시면은 저희한테라도 연락 꼭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지 찾아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적으셨죠? 1332 사금융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거기도 전화하셔도 되고 또 소비자단체가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센터도 있어요. 1372 국번 없이. 이런 데들 많이 있으니까 활용하셔서 빚 때문에 또는 추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로 대부업을 이용할 때 미리 알아둬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거, 그리고 그 불법 추심이 최근에 그래도 많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서 가게를 압박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어떤 유형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알아봤습니다. 반드시 말씀드린 대로 도움을 받아서 빚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마련돼 가고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다음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뵙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